부의 디스커버리 랭근 안녕하세요. 진정한 부를 추구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랭군입니다. 오늘은 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전세가. 전세가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죠. 전세가는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큼 더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계속 봐주세요. 자, 전세가는 얼마큼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전세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일단 전세 상승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소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공급이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거. 예를 들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관계, 전세가와 월세가의 관계. 이들은 관계가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당연히 관계가 있거든요. 있는 것도 있고 관계가 좀 별로 없는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찾아보면 약간 재미난 것들이 보일 거예요.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먼저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있어요. 이 두 친구는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매가가 오르면 전세가도 오른다.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오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관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약간 애매해요. 이도저도 아닌. 그래서 조금 관계가 있다 정도만 일단 결론 내고, 왜 그러냐고 보면 매매가는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매매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고요. 전세 가격은 임차로 살고 싶은 그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완전 달라요. 동전의 앞 뒷면처럼 달라서, 물론 이제 한쪽으로 가면 이쪽이 올라가고 한쪽으로 쏠리면 이리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이게 올라가면 얘도 올라간다,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있지만 완전한 상관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잠실에 있는 뭐 트리오 아파트 이런 대표 친구들 막 보면 지금은 지금 전세가가 거의 막 이렇게 쭉 그냥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매매가는 말도 안 되게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트 같은 친구들 보면 이 도대체 뭐냐? 매매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전세는 이렇게 제자리네? 그럼 시간이 지나도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봐야 되나?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곳에 가보면 전세가가 정말 형편없이 낮아요. 근데 매매가가 막 올라가요. 그런 경우 있죠. 왜 그렇냐라고 보면 뭔가 이제 호재가 실현되지 않았고, 근데 앞으로 계속 호재가 실현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곳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 수요, 가수요가 이제 그곳에 전세가는 상관없어, 여기는 올라갈 게 확실해, 그러니까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짜 전세가랑 상관없이 그냥 매매가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전세가하고 월세가는 어떨까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아파트가 하나 있고 이 친구의 가격이 한 3억 5천 정도 한다고 보자고요. 전세를 주면 한 3억 정도 한다고 보자고요. 자, 집주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전세나 월세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그들만의 뭔가가 있어요. 가격에 상관관계가 조금 보여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 집주인이라고 보자고요. 통장에 한 3억 5천이 있어가지고 집을 샀어요. 공실이에요. 집을 덕 샀어요. 3억 5천 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한 두 달 동안 이거 전세로 좀 놔주세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월세가 받고 싶으니까 월세로 놔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전세 시세는 제가 아까 한 3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월세 시세는 얼마쯤 돼야 과연 적당할까? 라는 측면이에요.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잘 봐요.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3억이라는 전세금이 만약에 없으면 보통 이제 전세 지금 금리가 저렴하니까 전세 자금 대출로 한 70% 정도를 대출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2억 1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이자가 1억에 30만 원 꼴이기 때문에 대략 한 달에 한 60만 원이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은행에다 주는 돈이. 자, 그러면 내가 전세로 살면서 70% 대출을 일으키면 한 60만 원 정도 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월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 나머지 30%, 9천만 원은 나머지 내가 내고 매달 60만 원씩 내면 여기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월세가 50만 원이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보증금 1,000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요. 당연히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왜? 당연한 거죠. 은행에 줄 게 60인데 대출 익히지도 않고 그냥 월세만 60만 원보다 작게 줘도 된다고 하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월세가 60만 원 이상일 확률이 매우 높죠. 매우 높아요. 그거는 이제 그냥 아파트 찾아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임차인들이 월세보다는 전세를 대출을 좀 일으키더라도 금리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지금 그러면 내가 임대인 입장에서 이걸 월세를 줄 때 60보다 낮게 주면 이거는 무조건 오려고 하겠구나. 근데 60보다 낮게 줬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있어요. 이 얼마까지 내려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70이면 올까? 70이면 60이 유리하니까 전세로 가버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증금이 적은 사람들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올 수는 있죠. 이걸 얼마큼 더 올릴 수 있을까? 또는 얼마큼 더 내려도 내가 조금 동의할 수 있을까를 또 따져보려면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돼요. 뭐냐면, 자, 내가 3억 5천 원 주고 집을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전세를 이제 맞추는 거죠. 3억의 전세가 맞춰졌어요. 그러면 갑자기 3억이라는 금액이 다시 돌아오죠. 3억이 딱 왔어요. 쓸 데도 없네? 은행에 넣어야 되겠다. 은행에 탁 넣었어요. 적금을 넣었어요. 적금을 넣었는데 금리가 한 2%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가 들어오는 거죠? 2%면 3억이니까 대략 한 60%, 60만 원이라고 보자고요. 전세금을 그냥 은행에 넣었더니 가장 안전하게 내릴 확률도 없이 완벽하게 탁탁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게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월세를 60보다 낮게 주는 사람은 바보죠. 그 임대인은 바보인 거예요, 바보. 가장 안전한 곳이 있는데 그거를 월세를 밀릴 사람도 있고, 뭐 살다 보면 뭐가 안 돼요, 수리해 주세요, 막 그런 컴플레인도 많이 올 텐데 그 노고를 하면서 더 낮은 금액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보면 지금 첫 번째 얘기한 거, 두 번째 얘기한 거, 세 번째 얘기한 것들에 대한 금액에 상관관계가 약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금을 온전히 은행 넣어서 그 금리보다는 당연히 월세를 주면 높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최저 마지노선이 되는 것이고, 얼마큼 더 해야 될까? 이게 이제 고민인데, 이 차이가 지금 세입자가 들어오는 이 전세 대출을 일으켰을 때 내야 되는 그 이자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움직여야 돼요. 사실은 조금 더 높은 게 정상이죠. 근데 턱도 없이 올라가면 이 갭이 너무 크면 이건 좀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세금이 얼마냐에 따라 사실은 거기서 70% 내면 이자가 얼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재미난 게, 전세금을 3억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온전히 은행 넣어서 2% 때린 그것과, 그러니까 아까 60만 원 꼴 되잖아요.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근데 반대로 이 3억을 70%를 대출하면 2억 1천을 대출하잖아요. 대신에 금리가, 은행은 내가 이제 적금 맡겼을 때는 2%밖에 안 주지만 반대로 세입자한테 돈을, 사실 그 돈이 절로 가는 거거든요. 세입자한테 대출을 해주고 어떻게 하는 거죠? 대출해주고 그 이자가 한 4%쯤 때려버리면 중간에 2%붕 뜨는 것만큼 그 친구가 먹는 거잖아요, 은행이. 그래서 이 2% 정도 차이가 나지만 아까 금액이 3억에서 2억 1천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까 60만 원 정도 금액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금액들을 막 예시를 돌려봐도 내가 그냥 풀로 전세를 받아서 은행에 넣었을 때나 세입자가 70%를 대출해서 그거에 대한 월세 이자를 내는 거나 비교해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 보면 되게 재밌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또 어렵죠. 지금 꼼꼼히 이렇게 막 메모해보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한 것들이 조금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어요. 뭐냐면 금리가 이제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아까 3억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적금을 들면 2%밖에 안 줬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10%를 준다고 가정해봐요. 10%. 은행에 넣으면 10% 준대요. 대박이죠. 그러면 전세금 받자마자 은행에 바로 넣어야죠. 그럼 내 집도 한 개 생긴 거고 전세도 준 거고 그것도 10% 보내는데 매달 얼마씩 나오는 거예요. 와,
물론 뭐 전세도 안 주고 그냥 3억 5천을 주고 10%씩 받아도 훌륭한데 집을 사서 한 5천 정도 계불해서 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3억은 은행에 넣어놓으면 거의 뭐 한 달에 1억에 100만 원 대략 꼴이니까 이자가 한 300만 원씩 들어오겠네요. 좋죠.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아파트를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넣는다고 하면 이 월세를 얼마를 내야 돼요? 월세를. 아까 전자 케이스 같은 경우는 60만 원보다는 당연히 높게 내놔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도 내가 만약에 월세를 넣으면 전세를 받아도 300 지금 은행에서 꼬박꼬박 박히는데 월세를 300 이상 놔야 될 거 아니에요. 300 이상 그게 되나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그게 300이 나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매매가가 산정해보면 이게 30억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거랑 딱 정비돼서 내 마음대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관련성은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월세는 그 월세를 살려고 하는 그 수요가 얼만큼 많은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진짜 뭐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원해서 들어올 수준이 되는가, 경쟁을 막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과거처럼 전세가가 상승을 했던 시기에는 유독 금리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4%, 5%대 하던 것들이 3%, 2%, 지금 1%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역계산해 보면 또 전세 자금 대출을 너무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고 그리고 그 금액도 뭐 70%, 80%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줬고 또 일반 대출보다 전세 자금 대출은 금리가 더 낮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자를 환산해서 월세랑 비교해 보면 훨씬 굉장히 저렴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낮은 임차비를 썼기 때문에 이 월세와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그렇게 전세가 비싸다라는 생각을 못 느낀 것이고 그리고 그 정도까지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앞으로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월세랑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월세가 좀 더 비싼. 근데 이게 만약에 더 올라가려면 금리가 지금보다 또 2, 3%씩 쫙 떨어진 현상이 발생돼야만 되는데 지금 이미 1%대란 말이죠. 물론 이제 대출금리는 2%대가 올라갔지만 또 우리 적금을 넣었을 때는 한 2%쯤 될 것이고 대출했을 때는 뭐 4% 이상도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한국은행 기준 금리로 해서는 아직 여전히 좀 낮은 상태거든요. 자, 이게 0 찍고 마이너스로 갈 확률이 너무 적단 말이죠. 그럼 이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지금 전세가가 거의 유지되는 게 맞는 것이고 이게 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세가가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물론 지역에 따라 특정 지역은 공급이 너무 적고 그리고 수요는 너무 많고 또 집은 다 안 살려고 하고 이제 그런 지역들은 일부 또 전세가가 또 많이 또 낮은 지역들은 또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이 뒤늦게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지금 많이 올라오는 지역들은 과거와 같은 패턴이 나오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다는 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금리와 월세와 이 전세 가격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처럼 가수요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녀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남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 지식가버리 랭근 TV